경마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9월의 마지막 주, 다음 주까지 야간 경마가 있죠. 그러니까 9월 24일 또 10월 1일이 서울 야간 경마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더위가 완전히 가셨고요. 그다음에 좀 아침에는 좀 쌀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들이 그동안 막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밑에서 오는 열기, 위에서 내려쬐는 열기, 이런 것 때문에 말들이 호흡을 못했던 말들이 요즘에는 호흡이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번 주 출전하는 지상거탑이라든가 이런 것들 호흡이 상당히 좋아졌거든요. 그런 것들 조금 여러분들 예시장에서나 윤승 때 조금 컨디션 조금 더 체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이제 휴장을 했기 때문에 투수가 좀 넘치고 있죠. 많이 넘칩니다. 거의 다 몇 경주인가요? 토요일 몇 경주 하나 9마리인가요? 그 경주 빼놓고는 거의 다 게이트를 좀 꽉 채우고 있다. 좀 혼전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경주 선별을 조금 하셔가지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토요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경주입니다. 1000m 국내산 6등급 이제 신예 마들인데, 최근에 조금씩 특이점이, 주행 심사의 특이점이 뭐냐면, 주파 기록, 그러니까 합격 기록을 좀 1초를 땡겼다라는 겁니다. 1분 6초죠? 그동안은 1분 7초 안에만 들어오면은 합격이 됐는데, 1분 6초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합격선을 이제 거기다 맞춰놨기 때문에, 이 기수들이 주행심사 때 보면은 조금 적극적인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그동안 1분 7초 때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웬만해서는 조금 말의 능력을 다 전력 질주를 한다랄까요? 이건 아주 다 전력 질주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실전처럼 그렇게 전력 질주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그동안에 지금 저게 얼만큼 더 힘을 아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저 정도면은 좀 뭐랄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어떤 말이 1분 3초나 4초를 끊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기록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죠. 그동안은 1분 5초, 6초 이랬었는데, 근데 여기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잘못 생각을 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고요. 다른 때처럼 1분 7초 때처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많이 많이 힘을 아꼈겠구나. 주행 심사니까는 전력 질주를 안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1분 3초, 4초를 끊었다고 해서 2개, 3개를 더 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말씀 먼저 드리면서 오늘 좀 시작을 하겠는데요. 자, 1경주는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나 있죠. 이제 축이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안쪽에 2번 자진무리가 지금 문세현 기수가 안착을 해서 인기를 많이 끌 것 같아요. 근데 이마피는 아직 조금 질병 때문에, 부상 때문에 8주 만에 출전하고 있고, 그래서 좀 뭐랄까요, 좀 불안한 인기마, 좀 선행을 좀 나서줘야 되는데 나설 수는 있습니다. 워낙 어린 마필들이게. 근데 여기 지금 청운 시대라든가 요것도 거의 아낀 건 없어요. 킹 엑스플로이트도 마찬가지고, 진격의 천마는 데뷔전을 치른 마필인데 3코너에서 2코너에서 외곽으로 좀 나갔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눈여겨보셔야 될 마필이 주링허우입니다. 요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주행심사 때는 그렇게 좋은 순발력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딱 한순도 기수하고 어울려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12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 12번 게이트라는 겁니다. 1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각선으로 치고 나와서 선행을 갈 겁니다. 항순도 기수의 성향이라면 선행을 무조건은 빼고요, 나서려고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무조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선행을 일단 시도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패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입상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아주 힘이 좋은 마필이더라고요. 좀 여유도 있었고요. 라스트 걸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초반에 조금 부진한 게 있는데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이 정도면은 항순도 기수라면 좀 몰고 나가서 선행을 나서지 않을까. 라스트에서 조금 안으로 기대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12번을 공략하려면은 선행을 실패할 거냐, 아니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에 따라서 요게 입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저 선행만 나서면 와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는 12번 주링하우가 좀 눈여겨볼 마필이다. 이렇게 하고 1경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선키스트하고 이제 금화제국인데 이 두 마필이 상대적으로 지금 능력이 그러니까 근소하지만 얘네들도 불안해요. 불안한 어떤 전력을 갖고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화제국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 주 조교를 보고 또 그다음에 복귀를 하면서 저렇게 뛰는 마필이면 선행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단편에다 선행을 가야 됨 이렇게 써놓은 마필인데 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냐면 채공입니다. 채공. 이 사지를 그러니까 전부 다 높이 뛰어 아주 등치가 좋은 마필, 체격이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순말이고요. 컬러즈 플라잉의 혈통답게 조금 둔탁한 그런 모습인데 요 채공이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선행을 가야 되는데 1번 게이트라는 겁니다. 이건 뭐 죽기 살기죠. 뭐 죽을 때 죽더라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11번 그 선키스인데 지금 그 처음에 데뷔전 때 유승한 기수, 지난번에 조성근 기수인가, 이 마필의 단점입니다. 머리를 약간 그 자기 기꼬보다 등선 마루보다 낮아요. 낮고 발을 높이 써요. 근데 이 두 번을 뛴 걸 보니까 이 직선에서의 걸음이 뭔가 임팩트가 없다 그럴까요? 그냥 쌈박한 맛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순발력이 월등하냐? 그것도 아니고 스피드가 월등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힘으로 꾸준히 뛰는데 여기선 그 정도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밀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워낙 경주가 빠르기 때문에 제가 이 경주를 그냥 대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도의 마필들인데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300m. 이 경주도 이제 그냥 가야 되는 경주요. 땡스빈이 인기 1위 거고요. 블랙포인트, 킴프린센스, 리얼 걸치, 뭐 문라이트 이런 것. 조아머니 같은 경우는 지금 주행이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땡스빈 같은 경우는 지금 데뷔전 때 저희가 실패를 했던 마필이고 그 마필의 단점을 그때 다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안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상대는 너무 약하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박태준 기수의 2번 게이트면은 선행인데 선행을 나서면 뒤에서 와서 잡을 말이 좀 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취마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일순할 수 있는데 그마저도 그렇게 너무 과신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결과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마필 자체만 결과를 떠나서 그 마필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믿음을 주는 마필은 아니라는 얘기고 자 블랙포인트입니다. 1300을 선택한 이유 지난번에 제가 공략을 권해드렸었죠. 뭐 이 정도면은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발을 꺾어서 쓰기 때문에 순발력이 떨어지죠. 그럼 결국에는 1300m예요. 힘을 안 빼서 얘가 유일하게 지금 그런 식으로 취입을 할 건데 땡스비를 넘어설 것이냐 말 것이냐 라스트에서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마필 리얼 걸치인데 아직 이제 2번밖에 안 뛴 2살짜리 암말인데 아직 강한 훈련은 좀 안 했습니다만은 아주 경쾌해요. 오히려 1300이 이런 마필들은 힘을 안 빼주면 복병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300m 4경주입니다. 일단 타이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공백기를 갖고 있는 마필인데 걸어갈 때는 상당히 아주 경쾌하고 좋아요. 자세도 잡혀 있고 한 480km 나가는 마필인데
근데 뛸 때 보니까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선키스랑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발을 좀 안으로 접어서 쓰는 그런 마필인데 한 두어 번 동반 스포를 했습니다마는 매를 맞고도 그 상대가 뭐 누구든 간에 그걸 좀 여유 있게 뛰지를 못해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 이 프라이빗 파크 같은 경우 아주 안으로 기댐이 심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르고섬도 이건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한 500km가 넘어가는데 이 전후라 그러죠. 앞뒤 이 머리하고 가슴 부위, 어깨 부위, 머리 또 어깨 여기까지를 이렇게 나누고 나서 그 다음에 등선마루, 엉덩이 요 부분이 서로 비율이 조금 안 맞아요. 나갈 때 보세요. 여기는 무척 커요. 근데 뒤는 좀 엉덩이 500km 나가는 말 치고는 조금 후구가 약해요. 그래서 임기현 기수가 타고 지금 라스트에서 어떤 그 취임력을 못 보였던 이유가 이제 이런 건데 이런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똑바로 잘 뛰더라고요. 지난번까지는 아직 힘이 조금 덜 차 있는데 한 두 번 경주를 펼치고 나서 이제 잘 뛰는데 1300을 얘도 이제 여기 나온 이유가 역시 이제 그런 이점 힘을 안 배해서 1000m에서 좀 무리하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뒷심이 조금 있었죠. 힘으로 이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300을 선택을 한 것 같고 자 왕대장입니다. 지난번에 최고의 찬사하고 지금 이 두 마필이 세죠. 일단 객관적인 전력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탁 피는 순간 11번, 2번 11번이 탁 눈에 띌 겁니다. 객관적인 전력 면에서 누구나 그렇게 예상을 할 건데 자 지난번에 둘이 같이 뛰면서 순위가 바뀌었어요. 근데 라스트에서 둘이서 맞짱을 까는데 라스트에서 조금 그 왕대장이 거의 동선을 똑같이 가다가 라스트 한 50m 남겨놓고 이렇게 착차가 조금씩 벌어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후구가 얕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가 얕기 때문에 차줌이 좀 짧아요. 조금 짧은데 자 이번에도 강한 훈련을 했고 지난번까지는 말이 조금 힘겨워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잘 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최고의 찬사 1번 왕대장은 최적의 전개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복귀를 하시는 분들은 1번 게이트에서 선행 뒤에 최적의 전개를 펼쳤어요. 근데 최고의 찬사는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펼쳤습니다. 그 같이 있었습니다. 사코나에서 이렇게 같이 돌았어요. 얘 최고의 찬사 그다음에 왕대장은 이렇게 더 앞에 있었다가 졌습니다. 뭐 또 앞이라고 그러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내측과 외측에 있었는데 같은 선상에서 최고의 찬사가 이겼기 때문에 그다음에 왕대장은 1번 게이트에 최적의 전개를 최단거리를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졌기 때문에 아마 쌍승식을 공략하시는 분들은 2번, 11번을 아주 확고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그 반론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엔 6번, 최고의 찬사가 6번 게이트였었기 때문에 선행 외곽으로 경주를 펼쳤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래를 한 방울도 안 맞았어요. 자, 근데 오늘은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자칫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 모래 어떤 여파가 얼마큼 미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미친다면 이번에는 왕대장이 조금 더 우위를 좀 치부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4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1000m고요. 이게 좀 1000m라는 것이 조금 그 공략을 좀 회피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 경주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강하게 좀 어필을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일단 이 천재이루는 처음 주행심사 때는 안으로 심하게 기댔고 두 번째는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여기 이제 청담도끼를 타기 때문에 천재이루를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문세영 기수가 좀 여유있게 주행 심사를 받았는데 그러면도 붙잡았기 때문에 안으로 기대는 게 조금 안 보일 겁니다. 근데 고개를 약간 외곽으로 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똑바로 뛴다고 생각을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고개를 약간 틀었는데 그거는 붙잡고 제어를 했기 때문에
안 기댔지만은 기대려고 하는 어떤 뭐랄까 경향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팔라치오 봄인데 주행 심사하고 조교하고 너무 달라요. 이거는 저도 지금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행 심사는 상당히 좀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는데 조교 때는 그 뭐죠? 거친 오름이랑 뛰면서 그 다음에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 마상 기제가 있었는데 세 마리가 동반습보하는데 조금 힘겨워하면서 내주로에서 라스트에서 조금 탄력이 떨어지면서 안으로 좀 기댔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월요일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뭐 별다른 어떤 그 느낌은 없었는데 일단 선행을 나서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경주는 워낙 신마들이기 때문에 얘가 선행을 간다는 그런 보장을 못 한다는 얘기고, 우리가 보면 좀 체구가 작은데 아주 성질로 뛰더라고요. 얘는 힘이 아니라 좀 성질로 뛰고, 청담도끼입니다. 조금 난폭해요. 성질이 좀 난폭한데 일단 뭐 주행심사는 너무 여유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대상관리는 기록은 좋은데 그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7월 29일 주행심사였던가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8월 21일인가요? 이게 8월 2일이요? 8월 2일? 예, 9월 2일? 9월 2일하고 맞나요? 9월 2일. 또 하나가 8월 26일인가요? 예, 8월 26일. 아니, 그러니까 안 보여요. 이 두 날 주행 심사를 보면은 상당히 기록이 좋아요. 기록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이 7월 29일자에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뭐 1000권이라든가 이런 마필 1분 2초 끄는 마필들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너무 그러니까 과대 포장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과하게 인기를 좀 기록을 좀 더 단축시킬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불량주로의 이점을 조금, 그러니까 주로의 이점을 불량주로가 아니라 주로의 이점을 조금 받았다라는 걸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대성말리가 그날 보니까 주로가 상당히 척척했었는데 여기까지는 잘 와요. 초반에 조금 늦었는데 가속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상권에서 거의 이 상대들을 다 따라 붙어요. 붙어가지고 라스트 중반쯤 오니까 그 속도가 유지를 못하더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보여준 스피드가 여기서 나오질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흐름이 빠르면은 기록은 좋은데 빠르면 얘도 지칠 수 있다는 얘기고, 난초의 고향입니다.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끌어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 여기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약간 어깨를 아직 힘이 들 찼기 때문에 어깨를 뻣뻣이 쓴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뭐 지금 지난번에 보여준 것 때문에 섣불리 좀 빼자는 얘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썬더라이트입니다. 자세가 상당히 높아요. 역시 윤태혁 기수입니다. 윤태혁 기수가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주행심사를 받았는데 처음엔 늦발이라기보다는 발진이 안 돼요. 가속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살 몰고 내측으로 올라오는데 라스트에서 이제 중간 쪽으로 빼가지고 날라옵니다. 근데 한 발만 쓰고 자세가 약간 높은 그런 단점은 갖고 있는데 상당히 힘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주가 1000m라는 겁니다. 이게 1000m라는 게 단점인데 여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릴 마필이 포인트가 되는 마필이 12번 지수제입니다. 조교 때는 고기가 높다라고 생각했어요. 럭키하트 2군이죠. 럭키하트랑 같이 동반 습보라는데 보니까 얘가 여유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주행심사 때도 순발력 고기가 높아서 좀 순발력이 없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라스트에서 보니까 중간쯤에 채찍을 빼는 과정에서 말이 놀래면서 답보를 했습니다. 발을 바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력이 안 주고요. 물론 그날도 주로는 가벼웠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주로였죠? 불량주로였었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었는지 하여튼간 그런 이점을 제쳐두고라도 그 럭키하트랑 같이 그 순간 탄력이 좋은 마필하고 동반 습보를 하는데 보니까 여력이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아주 차분해요, 지수제가. 그래서 제가 고른 마필이 이번 경주는 1200이었었으면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강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1000m라서 순발력이 떨어지고 또 상대들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조금 강하게 말씀을 좀 못 드리겠네요. 자, 오경주였었고요. 자,
자, 14마리 출전했는 6경주입니다. 1200m. 이 파이널 보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죠. 그 처음에는 그 누구죠? 최병현 기수가 이길 때도 보면은 뭐 좀 동떨어져서 그런지 모래 여파가 참 조금 덜 그렇게 크게 모래에 대한 그런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라스에 날라왔는데 그 다음번에는 모래를 조금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조금 주춤주춤 거렸는데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도 그거 갖고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난번에 역시 이제 파이널 보스 이제 문세영 기수가 상당히 외곽으로 타죠. 외곽으로 탔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늘 1번 게이트예요. 그럼 문세영 기수기 때문에 선행을 가나요? 이랬을 때, 그러니까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선행을 갔을 때, 못 갔을 때,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마 이제 문세영 기수 정도라면 이제 선행을 가려고 길을 쓸 텐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과연 갈 수 있는 얘보다 빠른 말이 있느냐 없느냐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2K라든가 빠른 마필이 덜어 있어요. 마산기지라든가 뭐 금곡성도 만만치 않고 물론 파이널 보스가 밀어서 가면 갈 수 있어요. 내측 게이트의 유리함도 있고 문세영 기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심중하게 또 현장에서 컨디션이 저 정도면 선행을 갈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리얼 프로 그렇고 금곡성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아라 청원항은 요게 1000m 1200에서는 조금 짧아 보이는 마필이고 마산기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조교 좀 해놨고요. 조심하셔야 되는 건 와일드레이크인데 얘의 컨디션이 좋은 게 아니라 만에 하나 파이널 보스가 선행을 못 갔을 땐 이경주는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요. 그러니까 예측을 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전개를 그렸던 것이 다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컨디션이 아니더라도 와일드레이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좀 염두를 두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6경주였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300m고요. 스페셜 공백기. 지난번에 상대가 K마운틴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죠. 뉴돌퐁. 그 안으로 기대는 김옥성 기수 타는 마필.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어요. 이 경주 포인트는 여러분들 뭐 여기 지금 그러니까 조금 2살짜리이기 때문에 금봉왕 같은 경우는 높이 평가를 하십시오. 한 450km밖에 안 나가지만은 1300, 1400까지는 좀 많이 힘이 차가면서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체형을 갖고 있어요. 조금만 체중이 더 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인데 이경주는 지난번에 세븐 크라운은 뭐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체장이 길고 허리가 얇고 이래서 결국에는 하이유레카 뒤에서 온 하이유레카에게 덜미를 잡힙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지금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라 옥녀봉입니다. 3번 옥녀봉. 지난번에 뭐래요? 문세영 기수 탔어도 제가 이게 그 스페이스타랑 들어온 거. 문세영 기수가 탔어도 제가 이 마필은 스페이스타를 추구를 해서 없었던 마필입니다. 그 전에 뛴 걸 보면은 안 되는 마필이다. 여기서는 안 되는 마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지난번에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얘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 3번 게이트에 있고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임난 기수는 뭐 좀 그래요. 지금 보면은 임난 기수가 뒤에서 오는 것보다는 좀 대부분 보면은 좀 앞에 서둘러서 말을 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만에 하나 옥녀봉이 지금 2등치에 앞말이지만 490kg짜리 마필이죠, 맞죠? 490kg, 50kg, 500kg 나가는 마필인데 선행을 나서 버리면은 얘기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키를 쥐고 있어요, 이경주에는.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경주 보십시오. 지금 앞에 가는 마필 누가 세븐 크라운이야? 그렇게 빠르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없죠. 샛별 아침 이마필도 서울킨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옥녀봉이 충분히 임난 기수의 성향이라면 충분히 밀어서 선행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주 좀 옥녀봉의 선행 여부에 따라서 좀 공략을 좀 바꿀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14마리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자, 1200m입니다.
아마 그 조금 그 전에 그 오경주인가요? 오경주의 지수제 뭐 그런 경주 뛰는 경주 이제 그런 그 경주는 이미 이세마 경주가 편성이 돼 있었고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주는 편성이 돼 있었는데 신마들이 OK 연답이라든가 뭐 이런 마필들 있지 않습니까? 천지가 뭐 이렇게 지금 처음 뛰는 마필들이 왜 이 1200을 선택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죠. 자, OK 연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크고 느려요. 키도 상당히 큽니다. 결국에는 얘한테 선행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느린 걸음을 그 주행심사 때도 그렇습니다. 늦었고 좀 계속 조금 문세영 기수답지 않게 문세영 기수가 웬만하면 붙들고 나오는데 조금 몰고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무리에 합류를 해가지고 라스트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그 능력을 끌어내는데 아주 뭐 자세도 좋고 좋습니다. 근데 조금 채공이라고 얘기는 좀 그렇고 걸음 자체가 조금 느리다라는 겁니다. 그런 단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전드 킹입니다. 이제 페로비치 지금 김혜선 기수, 조인권 기수, 김혜선 기수 이렇게 탔는데 여러분들 얘가 하는 짓을 보면 500km짜리 마필인데 얘가 하는 짓을 보면은 저 말이 왜 안 뛰지라는 의문을 자꾸 갖게 돼요. 예시장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경쾌하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어떤 단점이 많더라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어떤 단점이 많더라도 얘가 갖고 있는 성격을 보면은 뭐 지난번에 제가 공략을 권해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또 제가 프로갈 게임에게 질 정도예요. 이게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오늘 기대하는 거는 페로비치 기수에다가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선행을 기대합니다. 제가 선행마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마필들이 그러니까 어떤 단점 발 쓰는 게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안으로 좀 기대려고 하는 거. 2번 게이트면 여기서 뭐 선행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치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있겠고. 자, 여기 제가 오늘 기대하는 마필 딱 여러분들 뭐 예상해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종합에 있는데 어느 정도 인기를 끌 것 같아요. 한 4, 5위권 그 정도인데 이 플레이시스 투고입니다. 플레이시스 투고. 어제 아침엔가 그 매직탑하고 그 동반 습보를 했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주중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이 복귀를 해놓고 이 말이 어떻게 조교를 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하는데 데뷔전 때 보니까 주춤하고 나오더라고. 근데 라스트에서 걸음이 안 죽어요. 뭐 13초 8이면 좋은 건 아닙니다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매직탑하고 동반 스포를 어제 아침에 했는데 정말 순간 탄력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기대하는 거는 지난번에는 발주가 안 됐지만 발주만 잘 되면 그 정도의 뒷심이면 충분히 여기서 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이제 플래시 투고가 오늘 핵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인데 조금 말이 많죠. 그 다음에 무적의 챔프 있고 골드 패션은 뛰든 마필이고 진격양은 지금 6조로 33조에서 6조로 이적을 했죠. 이적을 해가지고 역시 이제 주행이 안 되기 때문에 거꾸로 속보 한 바퀴씩만 했고 청담대로요. 예, 제가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채영 얘기는 제가 여기서 이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여튼간 이 청담대로는 체형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주행 그 자세라 그러면 좀 뭐라고 같은데 이 천재 1호요 그 마필하고 동반 스포를 했던 마필인데 뛸 때 보면 자세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는데 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둔탁하게 뛰어요. 아주 그 지난번에 이제 그 누구죠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 그때도 그렇고 조교 때도 그렇고 보면은 실전에서 아직은 뭔가 조금 부족해. 이런 마필들은 선행을 조금 나서줘야 힘으로 좀 뛰는 마필인데 오늘은 레전드 킹에게 좀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마필이 이제 프레시 투 고다. 좀 이 분산 배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폭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8경주였었고요. 자, 14마리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뭐 지난번에 청담불패에서 말씀을 드렸죠. 데뷔전 때 11번 게이트에서 좀 주춤한 출발을 하고 나서 외곽으로
가속을 붙여서 외곽으로 이제 그 물이 중앙에 옵니다. 선입권에 가담을 해가지고 한 바퀴 내내 제가 뭐라 그랬지? 뭐 1100m 그때 뭐 1100m 맞죠? 예, 1100m를 뛰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거리를 손실을 보고도 왔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드린 건데 마지막에 이제 해석 영어하고 이제 같이 그 맞짱을 까는데 목인가 이기죠? 목차인가요? 2분의 1 마신 이겼네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뭐라고 드렸냐면 그날 출발했던 데뷔전 때 출발했던 그런 상황이라면 4번 게이트에서 늦을 수도 있다. 그 출발 능력 갖고 선행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모래를 맞아버리면 얘는 뒤에서 헤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주가 이제 스페이스타에 청담 불펜은 집어넣었었죠. 집어넣었습니다. 혹시 잠재력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집어넣었었는데 엄한 희망 포인트랑 들어오면서 이 고배당 280배짜리 못 맞춘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1번 게이트 근데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박병준 기수가 이 뒤에서 조금 그 물이 뒤에서 경주를 펼쳤는데 내선으로 왔어요. 근데 라스트에서 역시 그렇게 크지 않은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힘이 덜 차 있는 어린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라스트에서 걸음이 그냥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그렇게 꾸준히 올라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세영 기수가 선택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죠. 1번 게이트 선행이죠. 뭐 조금 무리해서 가더라도 거리가 늘어서 무리해서 가더라도 모래를 안 맞추는 게 최선이기 때문에 아마 선행을 나설 겁니다. 그럼 또 마찬가지로 이 경주에서는 누가 선행인가를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청담 불펜은 제가 생각했을 때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을 가도 안 가도 가든 안 가든 간에 빼긴 좀 어려운 마필이고요. 해피 선셋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늦발했던 마필. 1700에서 입상을 했는데 1400에서 입상을 못했다. 1300에서 이런 것들이 역시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역시 작은 마필 430km밖에 안 나가는 마필이 또 올라온다. 늦발만 안 하면 발주만 잘하면 여기서는 청담불패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드림슬루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사계절이에요. 사계절이 지난주 휴장 전에 입상 못했죠. 그날 입상하고 나서 사계절이 3차인가 4차 왔지 않습니까? 역시 그렇게 차장이 긴 마필, 그러니까 상대 약한 상대를 드림슬루가 이겼기 때문에 빼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봤을 때 청담불패나 햇빛 선셋이 조금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9경주였었고요. 자, 14마리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자, 13번만 몽글몽글입니다. 이날은 제가 또 비마를 축으로 앞에 가는 마필 3마필이죠. 앞에 가는 마필 3마리, 뒤에서 오는 마필 누구죠? 돌진. 그게 참 네 방을 부르고도 이게 못 맞아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정말 근데 여기서 몽글몽글이 그동안 보면은 선행을 못 가면 죽었다라는 생각이 너무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앞에 가는 3마리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 3마리를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드렸고요. 이 3마리가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돌진을 끼워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날 몽골이 취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제 사이즈라는 얘기죠. 꼭 선행이 아니라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행을 가서 이겼던 말이든 선행을 못 가서 이겼던 말이든 자기 걸음은 항상 뛰는데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너무 셉니다. 골드모닝의 단점은 말씀을 드렸죠? 안 드렸나?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동해창가도 뭐 이번에는 조교 두들겨 패가면서 했고 PK 캡틴 뭐 얘는 맨날 이러고도 뛰는 마필 몽골 이런 마필들입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무한도마입니다. 11번 무한도마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조금 제가 한 몇 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마필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200은 짧은 마필입니다. 1200은 짧은 마필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 이 무한도마가 이상혁 기수가 입상했을 때 4번 게이트에서 선행 외곽에서 경주를 펼쳐요. 모래를 안 맞추고 펼칩니다. 만약에 이찬호 기수가
조금 오늘 마지막 경기가 또 내일 마지막 경기가 또 나올 텐데 제가 그 얘기를 또 할 텐데요. 이찬호 기수가 이마필을 타낼 줄 안다면, 즉 무슨 얘기냐면요. 그동안은 이마필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모래를 맞으면 안 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측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기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힘을 다 중간에 힘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이라 그러죠. 모래를 맞으면 안 뛰는 마필인데 거기다가 기수들이 자꾸 뒤로 가니까는 몰고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 번의 힘을 쓰는 겁니다. 모래에다가 힘까지 쓰는 겁니다. 두 가지가 겹쳐져서 라스에서 무너졌는데, 자, 오늘 11번 게이트고요. 이찬호 기수라면 저는 무조건 잡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마필을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이 마필이 거기다가 제가 이제 플러스하면 매번 그런 그 조교를 보다 보면은 저렇게 좋은 말이 왜 안 뛸까? 하자가 없어요. 정말 뭐 생김새라든가 뭐 우리가 속된 말로 갱기, 활기요. 막 뛰려고 하는 그런 활기가 상당히 넘치는데 단지 하나 그 모래 맞는 것 때문에 못 뛴다 그러면 이건 좀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동안 이제 적응을 시켰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적응을 시켰어야 되는데 모래 맞고 뒤로 가니까 자꾸 그거를 빨리 따라가게 힘을 쓴단 말입니다. 그거는 말을 더 힘을 빼는 게 돼버렸기 때문에 여태 입상을 못했는데, 이찬호 기수가 그것만 안다면 충분히 그걸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기승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무한도마를 좀 조심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10경기였었고요. 자, 13마리가 출전해 있는 11경주입니다. 1900m고요. 여러분들 여기 그 미스터 마운틴은 좀 인정을 하자고요. 바람이 분다 라운블라벤인데 노벤버 모닝하고 지금 무후대제가 인기권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아마 5마리가 예상에 지금 올라올 텐데, 이 무후대제는 여러분들 그 문세영 기수가 입상했을 때 있죠, 맞죠? 예, 지난번 그 다음에 홀랜드 기수가 지금은 이제 가버린 딘 홀랜드 기수가 기승했을 때, 자, 딘 홀랜드가 기승했을 때도 제가 이제 추천드렸던 마필인데 이게 뒤가 안 맞았죠. 예, 위너레드가 없었고, 지난번에도 이제 달려라 강력하고 저기 했는데, 이 마필이 이제 된다 안 된다라는 걸 떠나서 완전히 체형의 길이는 조금 높죠.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지난번에 하마라 그랬다가 제가 한번 된통 당하는 바람에 그냥 조금 자세가 높아요. 이 마필이 자세가 높기 때문에 라스에서 뛸 때 보면은 흔들려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표범이 뛰고 있어요. 표범이 뛰는 거랑 기린이 뛰는 거랑 한번 비교를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가 물론 기린하고는 그 차이가 안 되지만은 그만큼 중심이 높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때릴 때마다 힘이 빠진 상황에서는 흔들려요. 그리고 딘 홀랜드 기수가 기승할 때 4코나 도를 때 어떻게 했어요? 부딪혔어요. 기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때 잠깐 심인가요? 뭐 하여튼간 그게 저기 됐을 겁니다. 심의까지는 아니에요. 하여튼간 그랬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심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마필 자체의 어떤 그 높은 자세를 보면 순발력이 없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흐름이 빠르면 빠를수록 얘는 더 힘을 못 쓰기 때문에 과신하지 마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물론 이 상대성 것은 제가 얘기를 안 드리는 겁니다. 상대가 약하면 되죠. 지난번 그 디놀랜드나 뭐 지난번 달려라 강력 때처럼 상대가 약하면 되는데,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미 편성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하시라는 얘기고, 노벤버 모닝입니다. 지금 주기가 길어졌죠. 9주 만에 출전하는데 얘는 보면은 등치가 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포크레인지를 푹푹 찍어요. 찍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지난번에 상대가 뭐였었죠? 리드 어게인입니다. 리드 어게인. 그렇게 세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오늘 미스터 마운틴을 인정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좀 반대로 드렸습니다. 11경주였었고요. 12경주입니다. 오늘 아마 2경주하고 이 12경주하고 내일 아마 8경주가 여러분들 어떤 배당을 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러니까 조금
예측을 할 수 있는 배당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배당이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바로 이제 이런 이 경주인데 자 로열제블리 점핑 출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얘 지금 레이팅이 지금 2군마가 아니죠. 3군마인데 그렇다고 컨디션이 좋은 것도 없어요. 전에 제가 그 모델라인하고 장산태양 들어올 때도 그때도 컨디션이 아니라 그랬죠. 인기 그때 상위권이었었고 그래서 이런 모델라인 같은 말이 들어왔었고 근데 그때도 뛰기 때문에 저렇게 나쁜 상황에도 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기 하위권에 있었는데도 입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계속 31조가 와해가 되면서 지금 21조로 가 있는 마필인데 점핑 출전에다 지금 컨디션이고 얘가 원래 31조에서 이런 조교를 하지 않던 마필입니다. 장황하게 좀 설명드리고 승리여제 앞말이라 그런지 뭔가 좀 결정타가 없죠.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참마 그 다음에 해랑강자 자, 이렇게 두 마필인데 해랑강자는 뭐 꼭은 아니더라도 조금 앞에서 경주를 펼쳐야 돼요. 특히 선행이면 더 좋은데 이 경주에서는 선행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느냐 이제 그게 관건이고 자 그렇다면 이 경주 자체가 지금 참마도 안으로 기대죠. 수요일날 떨어졌어요. 박마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두 바퀴를 외주로를 두 바퀴를 구보를 했습니다. 근데 또 이 박마를 그 박마요. 그러니까 훈련자가 타서 떨어진 게 아니라 여기 오면 1400 지점에 오면은 관리사들이 마방이 멀기 때문에 기수가 또 올라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말을 끌어다 줍니다. 그럼 다른 말을 타고 끝나고 나서 이 말을 바꿔 타는 거죠. 근데 이 끌고 오는 과정에서 놓친 겁니다. 말을 놓쳤기 때문에 이 두 바퀴를 뛰었어요. 두 바퀴를 뛰었는데 어떤 말들은 보면은 아주 전력 질주를 합니다. 근데 얘는 아주 차분하게 두 바퀴를 뛰어요. 이 외주로 펜스에다 대고 두 바퀴를 딱 뛰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 가서 부딪히지만 않으면 돼요. 부딪히지만 않고 넘어지지만 않으면 훈련 혼자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몸을 풉니다. 잘 됐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른 어떤 예상가들 보면 떨어졌습니다. 낙마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안 된다는 쪽으로 표현을 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그 말 능력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떨어진 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부딪히고 깨지지 않았다면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 마필 자체가 뭐예요? 안으로 기대려는 단점이 상당히 많은 마필이죠. 그래서 1700인가 장거리 처음 뛰는 때도 안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졌고요. 3차 갔고요. 김동수 기수가 여기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많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좀 인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자, 이 경주에서 만에 하나 해양강자만 딱 부러져주면 올 수 있는 마필이 유일하게 한 마리 있죠. 네, 그 마필 말씀드리겠는데 빈체로케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제가 갖고 있는 단평들을 쫙 들춰보니까 상당히 파행기가 심했던 마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제 그래서 화요일날 그걸 보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이 마필을 자세히 봤더니 그런 파행기는 없어요. 약간 남아 있습니다. 그 파행기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없어지지는 않겠죠.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좋은데 어제 아침에 이철경 기수가 조교를 하길래 제가 좀 속으로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임난 기수가 타는데 아까 제가 그래서 임난 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금 앞에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인데 이 빈체로케는 전형적인 추임마거든요. 거리가 좀 길기 때문에 차분하게만 타면 올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규 강자도 지난번에 11번 게이트 맞죠? 13번 게이트에서 모래 안 맞고 땄고. 자, 베스트 가이드 오늘 뭐 선행 가면 상관없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실패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 파랑주의보 지금 외국 원정 갔다 와가지고 조금 컨디션이 아니고요.
러시포스도 갑자기 그 목에서 그 기관점이라 그러죠. 새소리가 나고요. 흑기사가 지금 공백기 갖고 뒤가 좀 짧게 들어가는데 그래도 사이즈상은 제일 세죠. 13번 게이트고 1400m고 김도중 규시에 51kg 모든 조건이 좋습니다. 여기 컨디션 좋은 마필이 하나인데 지난번에 다이산 갖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죠. 근데 이번에도 컨디션은 좋은데 뭐 지난번에 너무 저걸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그냥 능력 차이죠. 능력. 조금 이렇게 잘못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흐름이 빨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평수 기수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흐름에 이 다이산이 맞추다 보니까는 라스트에서 좀 힘을 못 썼죠. 아니 힘을 못 썼다는 게 착순이 밀렸는데 역시 뒷심은 있잖아요. 뒷심은 있는 마필입니다. 이경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 지금 파랑주의보 컨디션 너키라이트도 어느 정도 인기 끌 건데 지금 예상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종합에. 그렇게 본다면 남는 마필이 다이산하고 흑기사하고 파랑주의보 사이즈로 베스트가이 뭐 이런 마필 러시포스 이런 마필들인데 조금 조금 배당은 나아줄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 제가 요 신규 경자는 다시 한번 그 주행 악벽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래요. 마필은 좀 다시 한번 제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분히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경기에서 가장 센 마필은 흑기사입니다. 얼만큼 컨디션을 회복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경기였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9월 마지막 주 9월 24일 토요일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